키보드가 왜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가 아는 현대식 노트북 키보드는 타자기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에는 피아노 건반 같은 키였고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편리하지 않았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글자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그로 인해 기계적 걸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그래서 타이핑하는 게 꽤 성거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타자기의 발명가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레섬 숄츠는 대신 쿼티자판 배열을 생각해냈어요. 그 배열에 대한 아이디어는 ST나 TH와 같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문자의 조합을 서로 떨어뜨려 배열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문제를 예방했죠. 이 재편성은 양손이 교체할 수 있게 해서 타이핑 속도를 증가시켰어요. 둘 다 똑같은 기능인데 왜 두 개의 쉬프트 키가 필요할까요? 그냥 키보드 키 한 개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용해야 하는 키가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쉬프트를 쓰고 키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 쉬프트를 쓰세요. 두 개의 Alt 키와 두 개의 컨트롤 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스캔 코드는 서로 다르므로 원하는 경우 수동으로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할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키보드 설정에서 오른쪽 Alt는 독일어 문자 SZ를 입력할 수 있지만 왼쪽 Alt로는 입력할 수 없어요. 키보드에 달린 작은 발은 사실 표준이에요. 키보드의 높이는 0도에서 15도 사이의 각도가 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참고로 권장 각도는 5도에서 12도예요. 발을 밖으로 펼친 이유는 키를 보고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는 이 경우 손목이 구부러져서 이런 자세로 타이핑하는 것이 피곤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발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죠. 여기의 기호는 새로운 인터넷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구원들은 적어도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이 기호가 발견된 최초의 문서는 1536년 것이었어요. at이 어디에, 어디로 또는 어딜 향해를 의미하는 라틴어 ad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걸 ad로 썼지만 D의 위로 그은 획이 A의 왼쪽으로 휘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짧게 하기 위해 D가 A 주위의 원으로 대체되었어요. 또 이건 옛날에 가격을 표시하는 데 흔히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동안 이 기호는 사라졌어요. 심지어 최초의 타자기 자판에도 없었죠. 하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사람들은 여러 기계를 연결하기 위한 기호가 필요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의 특정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낼 필요가 있었고 사용자의 이름과 컴퓨터 이름이 뭔가에 의해 구분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at 기호로 돌아왔어요. 한편 화장솜의 두 면은 각각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달라요. 솜은 부드럽고 강하고 액체를 흡수할 수 있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가 봉합돼서 모든 걸 고정시켜주죠. 패드의 매끈한 면은 제품을 바르기 위한 거고 무늬가 있는 면은 클렌징과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제일 좋아요. 또 모든 화장솜 팩 옆면에는 끈이 있어요. 봉지를 적당한 곳에 걸 수 있죠. 그리고 봉지 밑에 절지선이 있는 곳을 열어 밑에서 하나씩 꺼내면 돼요. 계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모든 계란은 숫자가 찍혀있고 계란에 대한 걸 알려줘요. 첫 번째 자릿수는 0, 1, 2 또는 3일 수 있으며 계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줘요. 0은 유기농, 1은 방목해서 키운 것, 2는 실내에서 키운 것, 3은 가꾸가 있는 사육장에서 키운 거예요. 고급스럽게 들리죠? 그리고 계란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국가 코드 글자들이 있어요. 5자리 중 나머지 4자리는 계란 생산자의 정확한 코드예요. 또 계란 상자 옆면에 3자리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계란이 생산된 날을 나타내요. 그래서 001은 1월 1일, 120은 4월 30일을 의미하고 365는 12월 며칠이죠? 31일이죠. 집중하셨군요. 모든 달걀은 일반적으로 흰색 또는 갈색이에요. 색은 암탉의 품종에 따라 달라요. 전형적으로 하얀 닭들이 흰 알을 낳고 어두운 닭이 갈색 알을 낳아요. 하지만 같은 품종의 닭이라도 특정 암탉의 유전자에 따라 다른 색깔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닭의 품종은 푸른 빛을 띤 알을 낳아요. 그리고 흰 달걀과 갈색 달걀 사이에 영양학적인 차이는 없어요. 아침에 쓸 물건 얘기를 하자면 커피를 젓는 스틱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통 플라스틱은 뜨거운 음료에 넣으면 휘어요. 구멍이 있으면 스틱이 더 단단해지고 열을 견딜 수 있어요. 보너스는 이렇게 하면 생산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나무 젓가락 한 쌍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잘 됐어요. 새 젓가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누가 이전에 사용한 젓가락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들은 전자레인지 방사선 음식으로 통과시켜 요리하고 가열해요. 이 방사선은 음식을 데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이 사람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우리 아빠를 팝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유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문은 내부의 방사선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았고, 그러니 전자레인지 문에 있는 격자 무늬에 고마움을 표하세요. 이것은 금속을 만들어줬고 마이크로파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무늬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존재해요. 카메라 품질이 좋은 대부분의 휴대폰은 여러 개의 렌즈가 있어요. 이것들 각각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돼요. 한 렌즈는 일반적으로 더 선명한 디테일을 얻기 위한 근접 촬영에 사용되지만 움직이는 사물은 잘 포착하지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 렌즈는 종종 움직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 추가돼요. 다른 렌즈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다른 용도가 있을 거예요. 책과 공책의 여백이 있는 이유에 대한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쥐들이 종이 가장자리를 먹어서 공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람들은 메모나 글이 손상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해야 했죠. 가장자리로부터 약간의 간격을 두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지만 여백은 위쪽으로 제본을 위해 또 개인 메모와 코멘트를 위한 공간을 남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남았어요. 설치류들은 소셜미디어로 이동했어요. 대부분의 개인주택은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만약 지붕이 평평하다면 물, 특히 눈이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그 모든 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고 지붕이 그 무게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삼각형 모양은 물과 눈이 미끄러져지게 해줘요. 매트리스에는 항상 화려한 디자인이 있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삼각형 지붕이나 대부분의 물건과는 달리 매트리스에는 큰 용도가 없어요. 매트리스 제조업체는 제한된 수의 다양한 매트리스를 생산하며 매트리스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려한 스티치 무늬를 넣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회사의 매트리스 두 개는 품질이 똑같을 수 있지만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질이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쇼핑할 때 무늬는 무시하세요. 아니면 한번 누워보세요. 호텔에 여러 번 묵어본 적이 있다면 보통 흰색 침대 시트와 수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우선 어떤 바보 같은 패턴에 비해서 흰색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시트의 청결함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흰색에 얼룩이 있으면 확실하게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순백색 시트는 훌륭한 위생 조건을 나타내죠. 호텔 객실의 또 다른 점으로 일부 룸엔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미학적 이유로 고급스러워 보이려는 시도예요. 시계는 딱딱한 집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건 호텔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폰으로 시간을 확인해서 이걸 아마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또 많은 호텔에 13번 방이나 심지어 13층도 없어요. 13층을 14층이라고 부르는 건 이상할 수 있지만 미신을 믿는 손님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안 될 게 뭐 있나요? 방으로 가는 길에 사다리 밑으로 걸어가지만 마세요.